한강. 이 강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가로지르며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풍경을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누군가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1954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 땅에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산업시설의 44%가 파괴되었고 100만 채의 가옥이 소실되었으며 3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부터 하던 시절. 구호물자로 연명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받으러 줄을 섰고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 자식들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 그 간절함이 모여 기적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고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서 팔자. 무엇이든 수출하자. 그렇게 시작된 수출. 돼지를 키워 팔았고 뱀을 잡아 팔았습니다. 가발을 만들고 오징어를 말려 팔았습니다. 심지어 쥐 가죽까지 팔았습니다. 들쥐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가공해서 수출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코리안 밍크라고 불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판다. 그것이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 확대회의. 산업 현황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번 달 수출액은 얼마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면 바로 지원했습니다. 규제가 걸림돌이면 과감히 풀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출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1967년 서울 구로동,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구로수출산업공단,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 전문 공단이었습니다. 섬유, 의류, 전자, 수출을 위한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어린 여공들, 16, 17의 소녀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좁은 기숙사 생활하며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했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재봉틀 소리가 밤낮없이 울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공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얇은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그들은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돈 붙였습니다. 동생들 학비 쓰고 나머지는 쓰세요.
그들의 손가락엔 바늘자국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 내가 나라를 돕는다. 그 자부심으로. 1970년대 초반 구로공단의 수출액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성과 뒤에는 이름 없는 여공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64년 대한민국의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룬 쾌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리고 불과 6년 후인 1970년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배 성장.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으로 일군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같은 시기 많은 사람들은 조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헌신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떠났습니다. 지하 깊은 곳, 탄광 막장에서 그들은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때로는 12시간, 좁고 어두운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달 송금했습니다. 동생들 학비 꼭 대주세요. 나는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타국에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1371명의 간호사들도 독일로 떠났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독일어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책을 펼쳤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은 귀중한 외화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베트남.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수만 명의 한국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군인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기술자, 운전기사, 정비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베트남 재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곳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그들은 일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공장을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1973년 5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대한민국은 기회를 봤습니다. 석유로 부자가 된 중동 국가들이 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설 근로자들이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그들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막사에서 생활하며 가족이 그리웠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나는 잘 있어요. 조금만 더 벌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중동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1977년 중동 건설 수출액만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해 대한민국은 수출 100억 달러 국가가 되었습니다. 불과 14년 만에 1억에서 100억으로 100배 성장. 세계는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 땀과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장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장비가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나섰습니다. 머리에 돌을 이고 등에 흙을 지고 남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년 5개월 후 1970년 7월 7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길 위에서, 자신들이 깔아놓은 아스팔트 위에서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970년) 포항에 제철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쇠는 산업의 쌀이다. 철강 없이는 배도, 자동차도, 기계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제철소를 만드나. 하지만 1973년 6월 9일 첫 용광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첫 번째 쇠, 그것은 단순한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Made in Korea. 한때 값싸고 질 나쁜 제품의 대명사였던 이 문구가 이제는 믿을만한 제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17일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오늘날 한강을 바라봅니다. 수십 개의 다리가 강을 가로지르고 수많은 자동차가 오갑니다. 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사람들이 여유를 즐깁니다. 이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돼지를 키우고 쥐가죽을 벗기며 생존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재봉틀 앞에 앉아 밤낮 없이 일했던 어린 소녀들, 지하 깊은 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석탄을 캐던 사람들, 50도 폭염 속에서 사막에 도시를 세운 사람들, 맨손으로 땅을 파고 길을 만든 사람들, 이 모든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그 강물 속에는 한 세대의 땀과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함께 이뤄낸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한강은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물 위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